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한국사 한강 기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건 제가 한국사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그냥 연습만 하는 그런 연습용 영상이라 가지고 그냥 함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강의 기적이 뭔지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6.25 전쟁, 제 강의 보셨을 텐데 6.25 전쟁 있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아이들을 잘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피난지에 텐트, 천막 학교를 세울 정도로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문맹률, 그러니까 글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건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식량과 물자를 원조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원조해준 식량과 물자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삼백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삼백산업은 이제 미국이 원조해준 물자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삼백산업을 해서 유명했던 것이 바로 밀면입니다. 밀면. 부산이 이제 밀면이 유행했던 것이죠. 쫄깃쫄깃한 면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1950년대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서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중요하니까 적어두도록 할게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게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떤 거냐면 5년 단위로 목표를 정해놓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총 4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면 산업 기반 시설이 되게 잘 갖춰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가난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산업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에다가 노동자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노동자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입금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간 곳이 이제 독일 서독입니다. 서독. 거기서 되게 광부와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보내졌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노동자를 파견을 했는데도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걸 순수히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 국교 정상화에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 기회가 없어졌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한 뒤에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또 국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베트남 전쟁 가셨다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도 베트남 전쟁에 파견이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에게서 경제적 지원, 군사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베트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게 경제적 지원, 군사 지원도 받고 나서 되게 경제적 이익이 생겨나요. 경제적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1960년대에 경공업을 되게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경공업을 키워나가면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갔죠. 다음에 1970년에는 중화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경공업과 중화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경공업이 있고 나서 경공업을 하려면 생산된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되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 경부고속국도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포항제철소 같은 곳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화공업이 뭐냐면 이제 무거운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이랑 화학공업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중화공업으로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돼요. 그래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경쟁 위험이 커지면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올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쇼크로 이제 여러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올쇼크를 기회로 삼아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크게 확충하니까 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내고 거기서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산업으로 1977년까지 산업국가로 발전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업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따냈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돌려서 보시기 바라고. 사업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저임금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엄청 긴 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타까웠던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태일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이 노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동 환경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노동법을 공부를 하고 바보회, 이름이 좀 웃긴데 바보회를 만들고 진정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휴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갖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태일의 요구와 희생으로 노동운동이 되게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에 대한 문제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재벌도 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980년에는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3조 호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3조 호황이 무엇이냐? 3조 호황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3조 호황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원자재를 싸게 들여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절약되었겠죠. 그리고 외국의 이자가 줄어들었고 이걸 3조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조 호황이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끝나요. 3조 호황이 끝나는 바람에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3조 호황이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3조 호황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경제가 흔들리겠죠. 3조 호황이 끝났으니까 경제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막 확장을 시키고 외국의 진빚이 부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투자금을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환이 부족해지고요. 원자재를 수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IMF가 자기들의 IMF가 지시를 내리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런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때가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김대중 정부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으로 외국의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입니다. 또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이 있어요. 금모으기 운동으로 매체를 상환할 수가 있었고 IMF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도 외우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면 쉬울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한국사 한강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운 낱말 쓰더라도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때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